오늘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해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 이 책에 보면은요, 일본의 통계 자료 하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당신은 설명을 잘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 더 많았을 것 같나요? 네,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비율이요, 무려 81.4%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80%가 넘는 다수의 사람이 스스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남에게 설명을 잘 못한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느끼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로 행동하기도 조금 소극적이게 되고 위축되고 그런 면이 있겠죠? 저자도 이렇게 느끼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정말로 잘하고 싶어 했는데요. 학창시절 때부터 여러 선생님들을 봐오면서 또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 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많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분명 같은 말을 했는데 A가 말하면 와, 이 사람이 알려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해가 잘 되네 라고 느끼는가 하면 B가 말하면 뭐가 뭔지 도통 머리에 안 들어오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왜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 건지 그게 신기했고 왜 그런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경력은 꽤 화려합니다. 후지필름, 사이버 에이전트, 리크루트 등 일본의 꽤 괜찮은 기업 3곳을 경험한 후에 사회생활도 할 만큼 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더욱 많이 만났겠죠? 그렇게 한 후에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도 잘했고 컨텐츠도 좋아서 책도 많이 팔리고 후지 텔레비전의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사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말에 관한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은 센스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이에요. 센스라고 하면 어떤가요? 뭔가 타고나고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예술적인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면은 뭔가 법칙, 공식처럼 잘 짜여진 것,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요. 저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센스, 타고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과학, 법칙, 공식으로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려면 근해 공식을 열심히 외워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 잘하는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익히고 부단히 연습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무조건 하게 되고요. 그 이상으로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후천적 노력,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 거죠. 말을 잘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단 조건이 뭐예요? 바로 이 말이라는 게 센스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말하기 공식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설명을 잘 못하는 사소한 이유, 횡설수설하지 않고 설명 잘하는 비법, 설명은 무조건 쉬워야 하는데 어떻게 쉽게 말할 것인가, 가장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설명으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법, 길어지면 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템프랩의 법칙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템프랩이 영어의 두음자를 따서 만든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 템프랩의 법칙을 알면 누구든지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템프랩의 법칙에 의거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이 템프랩의 법칙에는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할 내용을 만들어 가게 되면은 말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주제라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템프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요,
주제 전달하기예요. 영어로는 theme. 여기서의 주제는 제목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이야기의 제목을 처음에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부터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2단계는 뭐냐? 이 제목에 대해서 말했으면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의 수를 말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서서 1단계에서 제목을 말했죠? 지금부터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 뭐냐? 그 작은 이야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의 수는 이 문장에서는 포인트 크게 3가지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핵심 내용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간단하죠? 3단계입니다. 앞서서 포인트가 3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포인트를 하나씩 전달하는 거예요. 첫째, 뭐뭐 하라 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을 제목으로 하고 구체적인 강론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의 첫 15초에 신경 써라 입니다. 이렇게 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게 3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단계는 뭐냐? 이 3단계에 나왔던 포인트가 왜 옳은지 그 이유를 전달하는 거죠. reason. 그래서 첫 15초에 신경 쓰라고 했는데 3단계에서 왜 15초에 신경 써야 되느냐를 4단계에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첫 15초에 신경을 써야 하냐면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가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reason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 뇌과학적으로. 그쵸? 어떤 실험, 연구, 신문, 기사, 인용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5단계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는 어떤 통계 자료나 학술적 연구나 이런 걸 인용했다면 5단계는 보다 구체적인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강연자가 강연을 하는데 첫 15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손에 사과만 들고 있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집중력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단계의 맨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첫째, 첫 15초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포인트를 정리를 했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3개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3단계부터 5단계를 2번 더 반복하면 되겠죠? 둘째, 뭐뭐 하라. 다시 3단계로 돌아가서 셋째, 뭐뭐 하라. 그리고 또 학술적인 reason, 그리고 구체적인 요렇게 하면은 3가지 포인트를 3단계에서 5단계에 걸쳐서 다 말한 것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6단계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6단계는 뭐냐?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반복하면서 끝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정리해보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의 제목은 뭐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둘째, 셋째, 뭐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두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쉽지 않나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웅이사의 하루 공부도 이 스타일에 거의 비슷하게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제목을 전달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해야 할 한 가지. 그쵸? 두 번째, 이 제목에 걸맞는 포인트를 6가지로 잡았죠? 6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템플렛. 그쵸? 그리고 3단계는 뭐예요? 그 이야기의 포인트 하나하나를 전달하면 되죠? 그래서 1단계, 제목 전달하기. 2단계, 작은 이야기의 수 전달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는 뭔가요? 그 각각의 단계가 왜 맞는지 그 근거를 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단계, 구체적인 예 들기.
지금 제가 하루 공부 이걸 찍으면서 계속해서 틈틈이 예를 들고 있죠? 그리고 6단계, 이렇게 총 6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 반복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템프랩의 법칙, 어떤 이야기든 알기 쉽게 전달하는 황금 법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6단계인데 영어로 하면 theme, number, point, reason, example, point죠. 그래서 이 앞에 영어의 두음자를 따서 이거를 쭉 읽으면 템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훈련은 꼭 해야 되는데 훈련을 막 하면 안 되죠? 의식적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템프랩 6단계에 걸쳐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 템프랩의 법칙은 말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공식이고 기초이지만 이것을 충분히 연습해서 익히면 응용 버전으로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템프랩 1에서 6단계에 맞춰 글도 써보고요. 더 정확하게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이 6단계에 맞춰서 또 말하기를 연습해보는,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 책에서 말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저자도 강조하는 바고 저도 크게 공감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을 잘하려면요. 이런 6단계 템프랩의 법칙처럼 공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 소위 내공이라는 거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과 지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포착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포착. 이게 내실, 내공이라는 말과 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공이 있어야 이것이 형식을 만날 때 가장 잘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과 지혜, 그런 내공을 갖춘 상태에서 이런 템프랩의 공식을 만날 때 아주 효과적인 그런 툴, 말 공식을 만날 때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어찌 보면은 형식에 조금 더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공을 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공을 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하셔야겠죠? 좋은 멘토로부터 배우고 또 좋은 책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잘하려면 꼭 여러분 말을 해야겠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은 하지 않고 맨날 책만 읽거나 글만 써요. 덜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꼭 말하기 아웃풋 실행을 해야 한다는 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모두 이 책의 제목처럼 횡설수설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